신입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7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올해 나이가 31살인데 취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나이가 1살, 2살 먹을수록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마음, 제가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31살이 늦은 것인지 늦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입사하게 될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원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입사하게 될 팀의 막내가 35이다. 그럼 당연히 늦지 않은 것이고, 막내가 28이다. 라면 당연히 늦은 거겠죠. 결국 이것도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드렸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냐 없는 요소냐 이런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이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내가 나이가 주변 사람들보다 이제 많다고 느껴지면 그 많은 이유, 분명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취업을 늦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해 보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다를 무조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막내는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으로 좋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8살보다 31살 이 경험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장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까지 취업을 안 했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이런 질문들을 저는 좀 이제 던져보시길 저는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험이 많다. 그쵸?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을 거야. 적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경험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다, 많을 거다라는 거는 지금 하드 스킬 관점이 아니에요. 하드 스킬은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정성적인 관점, 정량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성적인 관점에서 좀 나이가 많으면 어떤 강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 여러분들 경험이 많은 덕분에,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은 덕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무가 여러분들의 적성에 잘 맞다는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8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17살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해외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뭐 공기업, 사기업, 가릴 것 없이, 뭐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이런 다양한 포지션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을 좀 원했고, 그래서 공기업보다 사기업 스타일이라고 저는 체크를 했고, 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좀 자율성이 높은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의 가치관, 이런 직업관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만약 제가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들은 결코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나이가 많다, 30살이 넘었다, 31살이다, 35이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덕분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이런 경험을 누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경쟁자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조금 이제 이 말이 좀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 경험을 많이 했을 거고, 이 사회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관점을 배려할 수 있는 관용을 키우게 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재수 삼수를 했어. 그럼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21살인가요? 어쨌든지 어린 시절부터 20대 초반부터 내가 어린 친구들과 뭐 말을 놓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통념상 일반적으로 내가 한 단계 늦어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 그 동기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은 아예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절대 안 했겠죠. 그렇죠?
또 이걸 만약에 하드 스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이 무슨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단편적으로 숫자만 해석해서 엑셀로 정리하는 반면 나이가 좀 있으신 친구들은 이 데이터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니면 데이터 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의도와 문화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 뭐 다층적인 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관점은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지니게 됐다라고 어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쩌면 경쟁자들보다 늙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회사를 다닐 수 있다. 제가 강의에서도 이 포인트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회 경험이 쌓인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나 충동적인 반응이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더 많은 일을 겪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대 연애 때는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30대의 연애에서는 왜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왜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뭐 신경과학에서는 심적 경제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학자분들도 계신데 어쨌든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갈수록 조금씩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있어서 늙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20대 친구에게 20대 팀원에게 팀장인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좀 싸납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한마디에 움츠려들고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어쩌면 회사를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30대인 여러분은 어쩌면 저의 말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분께서는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겠다 라고 좀 더 주체적으로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경험이 많은 친구들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그래서 20대보다 어떻게 보면 30대가 이런 정성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칼럼으로 더 자세히 준비를 해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하시길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이 칼럼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커리어너스의 강동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